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자 가장 발달된 자유시장 경제의 중심지로 알려진 홍콩은 많은 이들이 잘 모르는 흥미로운 면모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중 하나로도 손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많은 이들이 여행하고 심지어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지금 저와 함께 이 독특한 아시아 국가 홍콩으로 떠나 그곳 사람들의 삶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여다보시죠. 15번 고층 건물의 구멍. 홍콩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고층 빌딩 한가운데에 뻥 뚫린 큰 구멍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은 도시에서 공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과연 왜 이런 건물 구조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풍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구멍은 신성한 용이 산에서 나와 자신들의 거처로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 이론에서는 건물이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배산임수, 즉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강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산에서 강으로 이동하는 용을 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 길을 막으면 건물 주민들에게 불운이 닥친다고 믿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건물은 1986년에 지어진 리펄스 베이로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복합 건물입니다. 약 80탈 시멀볼라의 23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3,800만 달러를 들여 지어진 이 건물에는 폭 16m, 높이 24m에 달하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홍콩 사람들은 섬 주변의 언덕에 용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믿으며 매일 아침 어미 용이 새끼들을 데리고 바닷물에 목욕하러 내려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에서 바다로 가는 길목을 건물이 가로막지 않도록 반드시 통로를 남겨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용이 홍콩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설령 산다고 해도 꽤 조심성 많은 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4번 저소득 주거지역의 섬뜩한 관속집.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잘 알려진 홍콩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쥐구멍 동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마치 철창 안에 갇힌 듯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치솟는 집값과 월세는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을 옥상 위 좁디 좁은 공간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철과 나무 조각으로 직접 벽을 세워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저소득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공간 하나하나가 극단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른바 침실이라 불리는 공간은 단 2제곱미터 정도로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관속집이라 부릅니다. 이 관속집 내부는 많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한 사람의 생활 공간은 큰 아파트 내부를 나무 합판으로 나눠 구성되어 있으며 방 한쪽 끝에는 작은 선반이 있어 TV나 개인 물품을 올려놓고 옷과 필수품들은 벽걸이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속집의 거주자들은 대개 은퇴자, 빈곤한 노동자,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로 이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홍콩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곳에서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이러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살아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13번 집값보다 더 비싼 무덤자리. 홍콩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조차 살아있는 사람들의 최고급 부동산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 상자만 한 공간 하나에 최소 53,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무덤 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으로 알려진 홍콩 안에서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곳입니다. 홍콩의 산섬타워는 12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정교하게 장식된 흰 대리석 인테리어가 눈에 띄지만 이곳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타워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한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독일 건축가가 설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며 최대 23,000명의 유골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유골함 1개를 수용하는 칸은 물론 2개까지 보관 가능한 칸도 있으며 가격은 최대 76,000달러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최대 8명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가족용 공간의 경우 가격이 무려 43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표준 칸의 면적은 약 0.09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이 공간의 가격은 살아있는 이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부동산보다도 비쌉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더 피크 지역의 고급 주택이
0.009제곱미터당 32만 달러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섬타워는 홍콩에서 가장 비싼 무덤 공간은 아닙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고가의 안식처는 신계지역 북쪽 교회 팔링에 위치한 사찰 형태의 단지에 있으며 이곳의 가격은 무려 66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소 2만 5천 달러의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산섬타워 같은 곳은 영구적인 안식처가 아닙니다. 홍콩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민간 시설에서 일정 기간만 유골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면허 기간은 통상 10년입니다. 게다가 이 면허를 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산섬타워의 면허는 2033년까지 유효합니다. 이처럼 이 도시에서는 평온한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마저도 집을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특히 지난 10년간 홍콩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4만 6천 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골 보관소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12번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 시스템. 홍콩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800m가 넘으며 지붕이 설치된 구조로 공식적으로 세계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가파른 언덕길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활기찬 시장, 골동품 상점, 박물관, 역사 유적지, 레스토랑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활기찬 센트럴 지역에서 출발해 고급 주거 지역인 미드레벨까지 서서히 올라갑니다. 하나의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총 2개의 에스컬레이터와 3개의 무빙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승하차할 수 있는 지점은 모두 14곳입니다. 전체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하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2억 4,500만 홍콩 달러, 즉 약 3,12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199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8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 특별한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한 풍수지리. 홍콩 사람들에게 풍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이들은 오늘날 홍콩의 번영이 바로 풍수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항구는 동서양쪽으로 산에 둘러싸인 고요한 모습 덕분에 마치 거대한 옥솥을 닮은 형국으로 여겨지며 이는 홍콩의 중심축이자 번영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홍콩의 상점이나 사업장에는 종종 재물의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령부라 불리는 72개의 수호 인형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령부는 고대 중국의 유물을 본떠 만든 것으로 상인들은 이것이 애군을 막아주고 삶의 평안을 가져다주며 사업의 성공을 이끈다고 믿습니다. 특히 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상점의 경우 출입구 모퉁이에 제단이 설치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상인들은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부유층에게 있어 풍수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개인 풍수 컨설턴트를 두고 있으며 매달 자택이나 사무공간의 배치, 정리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여성 니나 왕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녀의 유산 40억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한 인물이 바로 풍수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풍수가 홍콩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번 많은 흉가와 괴담 장소들. 홍콩에는 수많은 무서운 흉가와 괴담이 깃든 장소들이 있어 외지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부의 연못입니다. 이곳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한 신부가 혼례를 치르기 위해 가마를 타고 폭포 위에 바위를 건너던 중 가막군 중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일행 모두가 연못으로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신부는 결국 깊은 물 속에서 숨지고 말았고 이후 그녀의 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신부의 혼이 때때로 무고한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못에서 붉은 테두리의 회색 옷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빗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흉가는 드래곤 로지입니다. 한때 홍콩에서 가장 값비싼 부동산이었던 이 대저택은 2명의 사망자와 파산자를 낳은 뒤로 집안 전체가 비워졌고 그 이후로 음산한 기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군이
이곳을 점령해 여러 명의 가톨릭 수녀를 살해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는 집을 개조하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이 울음소리 등 정체불명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양한 도시 전설이 얽혀있는 이 건물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모험가, 탐험가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장소가 되었고, 현재 건물주는 침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으로 건물을 봉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홍콩에 가게 된다면 이런 오싹한 장소들을 직접 탐험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양하겠습니다. 9번. 홍콩의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 문화. 홍콩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이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 문화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홍콩에는 약 1만 5천 개의 식당과 카페가 있어 입도 마음도 즐거운 식도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콩 음식은 광둥식 요리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은 물론 영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완차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은 식당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중 하나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팀호와는 저렴한 가격에 딤섬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유명한데 대부분의 메뉴가 $3도 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꼭 맛봐야 할 대표 음식으로는 구운 거위 딤섬, 그리고 바비큐 돼지고기 국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8번. 홍콩 초부유층의 삶. 가난한 지역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홍콩의 초부유층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수십억 원대 저택에서 살고 수천억 원을 경매 쏟으며 여가를 즐기는 등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사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7명당 1명꼴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순자산이 3천만 달러를 넘는 사람도 최소 1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50만 달러를 들여 초소형 아파트나 극히 작은 방을 샀거나 케이지 하우스나 관 모양 집에서 살아가는 반면 초부유층은 주로 외곽 지역의 대저택에 거주합니다. 특히 홍콩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더 피크 지역이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홍콩의 고급 주택 평균 가격은 약 490만 달러 수준이지만 더 피크에 있는 집은 최소 4천만 달러에서 시작해 1억 달러를 넘기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고가의 저택들이 모여 있는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2018년 3월에는 이곳에서 한 채의 주택이 1억 7,340만 달러에 거래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빌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즐겨 찾는 쇼핑 장소는 명품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는 더 랜드마크와 구찌, 마크 제이콥스, 샤넬, 디올 같은 고급 브랜드가 늘어선 침사추이의 캔턴로드입니다. 음식 또한 사치스럽기로 유명한데 부유층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 중 하나인 풍남문에서는 12명이 식사하는 데만 약 4,000달러가 들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가난한 지역과 비교해보면 더 피크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한쪽은 임시로 만든 좁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다른 한쪽은 방이 너무 많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호화로운 집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7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수명.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홍콩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섰습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8세였고 일본은 84.1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이 이렇게 이상적인 기대수명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이나 의료 시스템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홍콩인의 장수 비결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식단과 식습관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아침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시원한 차를 즐겨 마시며 건강을 관리하죠. 채는 폴리페놀과 카테킨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체중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콩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쉽게 피로해지고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몸을 개운하게 해주는 국물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국 끓이기는 홍콩 여성들이 갖춰야 할 필수 생활 기술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몸을 조절하고 해독하며 영양을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도 국은 쉽게 먹을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홍콩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기관리에도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이상하면 즉시 병원을 찾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령병이 늦게 발견되더라도 홍콩에서는 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어 큰 병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롤스로이스 보유율. 홍콩은 인구 대비 롤스로이스 차량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큰 주문 기록도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의 재벌이자 넷플릭스 시리즈 블링 엠파이어, 뉴욕의 주인공인 스티븐 흥은 총 2천만 달러 규모의 롤스로이스 팬텀 30대를 맞춤 주문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홍콩 구룡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페닌슐라 호텔은 자체적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호화 세단들은 호텔의 상징색인 페닌슐라 브루스터 그린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알려진 롤스로이스 스왑테일 컨버터블의 정체불명의 소유주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궁금증이 이어졌는데요. 2023년 초 드디어 그 정답이 밝혀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홍콩 출신의 샘 리였습니다. 그는 부동산 재벌 사무엘 탕리의 아들로 그의 가족은 홍콩에서 런던, 제네바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제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포브스 기준으로 순자산은 약 36억 달러에 달합니다. 고급 차량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홍콩은 꼭 가봐야 할 도시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명품 자동차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5번. 홍콩의 마천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천루가 있는 도시로 손꼽히는 홍콩은 300m 이상 높이의 초고층 빌딩 6개를 포함해 총 697개의 마천루를 자랑합니다. 독창적이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천루 몇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내셔널 커머스 센터입니다. 이 빌딩은 홍콩을 대표하는 마천루 중 하나로 높이는 무려 484m, 총 118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완공되었으며 구룡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리츠칼튼 홍콩과 전망대인 스카이 100이 자리하고 있어 빅토리아 항구를 포함한 홍콩 정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트럴 플라자입니다. 이 유명한 빌딩은 높이 314m, 총 78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콩 섬의 하버로드 1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완공되었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홍콩에서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물은 뱅크 오브 차이나 타워입니다. 이 건물은 홍콩의 상징적인 마천루 중 하나로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들러볼 만한 명소입니다. 높이는 301m, 총 72층으로 홍콩 내 네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세계적인 중국계 건축가 IMP가 설계한 이 건물은 외관이 광학 프리즘처럼 날카롭게 각을 이루고 있어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 독특한 형태로 인해 야트바도우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날카로운 외형은 홍콩의 대중적인 풍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의 뾰족한 모서리들이 나쁜 기운과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건물 주변에는 물을 활용한 조경 요소들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4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은 책납콕섬에 위치해 있으며 이 공항은 원래 산이었던 지형을 평탄하게 깎아낸 뒤 그 흙과 암석을 이용해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총 길이 2km가 넘는 면적에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완공까지는 6년이 걸렸습니다. 공항은 1998년에 공식 개항하였으며 홍콩 공항관리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공항 중 하나로 홍콩 항공을 비롯한 홍콩의 5개 주요 항공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0개 이상의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승객들이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만도 이 공항은 510만 톤의 화물과 7,470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3번. 흥미로운 대중교통. 홍콩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 시민들의 통근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수단은 전기트램입니다. 이 친환경 교통수단은 100년 넘게 홍콩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홍콩 트램웨이즈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섬 북부 해안선을 따라 총 6개의 주요 노선이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됩니다. 요금은 약 2.3 홍콩 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트램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노선은 피크 트램입니다.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노선은
더 피크 정상까지 관광객을 실어 나르며 탁 트인 홍콩의 정형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경사가 급한 언덕을 따라 올라갈 때 약간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정상에 도착해 내려다보는 홍콩의 화려한 풍경은 그 모든 두려움을 잊게 해줍니다. 다음은 2층 버스입니다. 특히 개방형 2층 좌석에 앉아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즐거움 덕분에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홍콩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이 버스들은 구룡모터버스, 뉴월드 퍼스트버스, 시티버스 등 여러 회사에 의해 운영되며 홍콩섬, 구룡, 신계 전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홍콩에서는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 항구를 가로지르며 도심의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페리인 스타페리는 구룡과 홍콩섬 사이를 오가는 4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 감상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교통수단입니다. 밤에 타면 반짝이는 항구의 불빛과 마천루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스타페리를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1888년에 처음 운항을 시작한 이후 오랜 역사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아 왔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에서는 홍콩에 가서 스타페리를 타보지 않았다면 이 도시의 가장 특별한 경험을 놓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홍콩의 유산 넌사인, 홍콩에서 넌사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넌사인은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주로 번화한 상업지구인 네이선 로드와 완차이의 반문화 거리 중심으로 설치되었지만 해가 진 뒤에도 홍콩의 어느 거리 하나 어둠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건물 외벽이 넌사인으로 뒤덮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선 로드에 설치된 내셔널 파나소닉 간판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넌사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레스토랑, 호텔, 나이트클럽, 약국, 도석상, 의류점, 전당포 등 수백 개의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넌사인으로 간판을 꾸몄으며 이는 동시에 이 도시의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홍콩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거리 곳곳을 물들이는 선명한 넘빛이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녹색, 붉은색, 보라색, 금색 등 화려한 색감의 넌사인은 오랫동안 지역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넌사인이 점차 사라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 넌사인에 담긴 이야기와 제작 과정이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는 넌사인을 제작할 수 있는 장인이 단 8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우즈카이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고 말합니다. 제자 2명과 함께 수많은 넌사인을 제작했지만 요즘은 수요가 줄어들며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넌사인과 예술을 결합하려는 의지를 지닌 한 제자를 받아들이며 이 전통 기술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 매년 음력설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홍콩.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인 홍콩이지만 전통 문화의 흔적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홍콩을 방문하든 이 도시만의 특별한 풍습과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해 내내 이어지는 다양한 전통 명절은 홍콩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계승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축제를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음력설 연휴 기간에 홍콩을 방문해 보세요.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이 시기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밝은 붉은색 옷을 입고 이웃, 상점 주인, 지인들까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눕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거리는 황금빛 등과 12지 동물 장식으로 가득 차고 시장은 다양한 길조의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홍콩에는 독특한 티나오 축제도 존재합니다. 티나오는 바다의 여신이자 어부들의 수호신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깊은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생일에는 시민들이 안전과 평온, 좋은 날씨, 풍부한 어획량을 기원하기 위해 홍콩 전역에 있는 70여 개의 티나오 사원을 찾아 기도합니다. 이처럼 티나오에 대한 경외심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물고기 가득 담긴 배를 본 적 없는 젊은 세대들도 이 축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콩을 여행하신다면 명절 기간에 맞춰 방문해 보세요. 그래야 이 도시의 진짜 활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홍콩의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놀라움을 안겨준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